여기 아직 안 써놨는데, 그죠? 다음 주 휴가 강의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저녁에 제주도 내려가야 되거든. 왜냐면 목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수업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강의가 9시부터 있어가지고 저녁 5시까지. 아니 6시까지구나. 그래서 8시간 강의 쫙 해놓고 그 다음날 또 금요일 날 또 강의가 있어. 그래서 강의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 금요일 날 강의 수업을 할 수 없어서 다음 주는 여기 휴강 들어가고, 그러면 저 크리스마스 날 이브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30일 날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야간 수업까지 하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 11시, 집에 가니까 11시 반 되더라고. 야간에는 또 차가 잘 안 맞아.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수업이 다음 주에는 휴강이라 있다는 거, 그거 참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오늘 거 다시 본론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그럼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몇 가지만 쭉 살펴보자. 첫 번째, 계획을 수립하는데 행정계획 중에 무슨 계획 있다? 광역도시계획. 아까 광역도시계획이란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를 수립한다. 그럼 광역계획권은 첫째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가 중요합니다. 누가 지정하지? 이거죠. 자, 예를 들었죠. 지금 어디에 걸쳐 있죠? 서울특별시, 옆에 경기도 부천시, 그 옆에 인천광역시에 걸쳐서 장차 이런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자. 지금 당장 만들겠다는 겁니까? 장차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장차 했으면 좋겠다. 왜? 지금 있는 이 경인고속도로만 갖고는 현재 교통량이 앞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럼 도로를 새로 하나 만드는 게 필요한데 어디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위치에다가 새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지금 계획으로 수립합니다. 무슨 계획을 한다?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럼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걸쳐서 수립한답니까? 서울, 부천, 인천광역시에 걸쳐서 한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라는 하나의 관하고요. 여기는 경기도가 관할구입니까? 부천시가 관할구입니까? 부천시라 그랬죠? 특광, 특시, 특도, 시, 군이 관할구이지 도는 너무 넓어서 관할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했었어. 따라서 도가 아닌 부천시가 하나의 관할구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는 하나의 관할구요. 그럼 몇 개의 관할구에 걸쳐서? 3군데, 2 이상의 관할구에 걸쳐서 장차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광역도시를 수립하죠. 그때 요 광역에서 수립하는 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다? 요 3군데 관할구에 여기다라는 요걸 뭐라 부른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한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광역계획권하고 빨간 선이 광역계획권이야. 여기다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게 광역계획권 지정이죠. 그럼 누가 지정할래? 라는 거야. 광역권.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디다? 포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에 걸쳐서 이렇게 장차 이런 도로를 4군데 시군에 걸쳐서 이런 도로를 만들겠다. 광역도시계획이야. 그때 어디다? 이걸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자라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이런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자, 첫째. 여기 보니까 뭐랬죠? 2 이상의 어디에 걸쳐서?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답니다. 말을 잘 봐요. 2 이상의 어디에 걸쳐서? 시도에 걸친대. 그럼 여기서 시도라는 건 몇 군데를 말했었죠? 시도란 5군데가 있었어. 어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5개를 뭐라고 한다? 시도. 그 대빵들을 뭐라고 한다? 시도지사, 시도지사 있었죠. 그럼 여기서 시도는 어디야? 서울특별시, 특 들어가죠? 근데 어디야? 인천광역시, 광 들어가죠? 근데 세 번째, 부천시가 시도할 때 시입니까? 경기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경기도야. 그러니까 부천시라고 하면 시도라는 개념이 아니야. 경기도. 즉 부천시가 아닌 경기도. 그럼 어디 걸쳐 있어? 서울특별시에, 인천화시에, 경기도. 그러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거죠. 3군데 시도에 걸쳐 있는 겁니다. 그때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하자. 결국 서울특별시하고 인천화시하고 경기도 일부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다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자. 누가 지정할래? 이겁니다. 누가 지정할까요? 그때는 최고대빵인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다. 그래서 국장을 우리 행정조직에서 최고대빵을 누구라고 했죠? 국토교통부장관. 중간대빵 시도지사. 쫄따구 대빵 시장군수청장.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군수청장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2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최고대빵인 우리나라 국토 전체와 관련된 최고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자기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주라는 얘기죠. 그렇게 돼. 그럼 이쪽으로 넘어봐. 여기는 어디죠? 포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의 공통점. 이 4군데 시군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
행정구역 명칭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 뭐 이런 데 가보질 않아서 잘 몰라요? 아니야. 요거는 쉽게 말하면 어디란다?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셨죠? 그럼 전부가 어디에 속해서? 경기도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경기도 내에다가 이렇게 네 군데 시군에다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자. 누가 지정할까? 그때는 경기도 도지사가 지정하자. 여기는 국장이 지정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어디 내에 있으니까? 경기도 내에만 있으니까 경기도 중에서 누가 최고 대빵이다? 경기도 도지사가 경기도에서는 최고 대빵이니까 도지사가 지정하자. 따라서 같은 도에 있는 시군, 이게 다 같은 도에 있는 시군이죠? 여기다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지정한다. 결국 지정권자는 몇 명 있다? 딱 2명입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할 때는 최고 대빵 국장이 지정하고 같은 도에 있는 시군에다 걸쳐서 지정할 때는 도지사가 지정권자다. 이렇게 지정해 주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뭐 해야 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으니까. 그럼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수립할래? 이제 수립권자로 넘어갑니다. 자, 잘 생각해봐. 애울려 가지 말고 조금 더 법을 만들 때는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논리적이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 따라서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왜 그랬을까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모든 법은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국회에서 저희가 이제 국회 보좌관할 때 법률 심사하잖아. 그럼 거기 반드시 뭐 들어간다? 재정 목적. 왜 이 조항이 필요한지, 왜 이걸 만들었는지 재정 목적이 꼭 들어가요. 개정하면 왜 개정하는 건지, 현재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지, 그걸 꼭 토를 달아. 따라서 모든 법에는 뭐가 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광역계획권을 여기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거쳐서는 누가 지냈죠? 최고대빵 국장이 지냈습니다. 이 계획, 이 광역도시에 누가 수립하면 제일 좋죠? 애울려가지고 잘 생각해봐. 누가 생각했어? 앞으로 서울하고 경기도 부천하고 인천에 걸쳐서 앞으로 이런 도로가 필요하겠다. 누가 생각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이 씨가 생각한 거야. 따라서 여기다가 광역을 지정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장이 광역을 지정했죠? 그럼 수립도 누가 하면 제일 좋아? 지가 하면 되죠. 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정해놨으니까 그 계획, 지가 생각한 대로 지가 계획 수립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애울려 가지 말고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보자는 얘기야. 여기다가 남편이 뭐라고 했죠? 뒤에다가 여기 우물 좀 하나 팠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 그럼 누가 파면 제일 좋아? 남편이 파면 되지. 지가 계획 수립했으니까. 누가 하죠? 마누라 시킨다. 마누라 기분 좋아 나빠? 지가 한다고 했으면 지가 하면 되지. 지가 해놓고서 왜 나한테 시켜?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가 생각했으면 지가 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누가 수립하면 제일 좋다? 국장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 교관이 하나 있습니다. 대빵은 손에 찬물을 묻히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는? 대빵은 손에 찬물을 묻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빵은 손에 찬물 안 묻히면 누구한테 시킨다는 얘기야? 지 밑에 있는 자한테 야, 내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놓을 테니까 계획은 니들이 수립하라고 밑에다가 밀어놓습니다. 지는 안 합니다. 부역만 지정해놓고 수립은 니들이 하랍니다. 니들이 누구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 도지사. 그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 그러면 여기 그 시도지사 지들끼리 셋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정은 누가 해놓고 국토부장이 지정해놓고 수립은 누구한테 시킨다? 그 밑에 있는 시도사들한테 니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한번 수립해봐 라고 시키는 게 그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 봐. 여기는 같은 도내 광역계획권은 누가 정했죠? 경기도 도지사 정했죠. 수립은 누가 할까? 아까 논리제로 따지면 지가 생각했으니까 지가 수립하는 게 제일 좋잖아. 근데 아까 논리 똑같이 들어가. 대빵은 손에 찬물을 묻히지 않는다. 그럼 누구한테 시켜? 어이 포천시장, 어이 남양주시장, 가평군수, 양평군수 니들 넷이 뭐란다?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바로 그 시장군수들 4명이 지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먼저 원칙이 정리가 돼야 돼. 그래갖고 이제 뭐가 나온다? 예외. 공법은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90%가 원칙, 예외, 원칙, 예외. 어떨 때는 어떻게 나죠? 원칙, 예외, 그 예외의 예외, 다시 그 예외의 예외. 그럼 몇 번 나가? 4번이 내려가는 거였어. 원칙, 예외, 그 예외의 예외, 다시 또 그 예외, 또 예외. 유지를 해서 나중에 머릿속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똥하고 된장하고 막 섞여버려. 그래서 이게 저거 같고 저것도 이거 같고 막 그렇게 돼버려. 공법이 어려운 게 그겁니다. 어쨌든 원칙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단다? 예외. 그래서 어떤 예외가 있을까? 자, 아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는 광역계획권 누가 정하고
최고대빵 국장이 지정해놓고 수립은 누구한테 맡겼다? 밑에 있는 시도사들 니들 셋이 협의해서 공도를 수립하라.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이 세 명이 협의해서 공도를 수립해봐 라고 맡긴다 그랬죠. 그런데 예외가 있다. 누가 직접 수립해야 됩니까? 지정권자인 국토기술장이 지가 지정해놓고 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더라 이런 말이야. 예외적으로 지정권자인 국장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 아주 애우는 건 아니고 논리를 잘 보라는 얘기야. 자, 세 번째는 뭐도 있죠? 지정권자인 누구하고 국토기술자하고 원래 수립권자인 누구하고 시도사하고 뭔다?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떤 경우가 대표적일까? 시도사가 요청하는 경우. 무슨 말이죠? 원래는 누가 수립해? 시도사 3명이 지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죠. 하다 보니까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잘 안 됩니다. 그때는 뭐 하죠? 지정권자 국장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고 하더냐? 아니 국장님 우리 보고 이거 수립하라고 시켰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당신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뭐 하는 거야? 요청하면 그때는 누구랑 같이 할 수 있다? 지정권자인 국장과 원칙적인 수립권자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애우려고 한다고 애워지는 게 아니고 먼저 이해를 완벽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지정한다. 그럼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대빵은 손에 찬물을 묻히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놈한테 시킨다. 그 밑에 놈이 누구죠? 국장 밑에 시도지사들이 있더라. 시도지사들이 있다. 걔들 보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라고 맡긴다. 근데 예외가 있다. 지정권자인 국장이 지가 지정해놓고 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더라. 그리고 예외적으로 지들이 원래 수립권자인 시도사들 하기가 벅차면 그때는 국장한테 저희들하고 같이 하실래요? 라고 요청하면 시도사가 요청하면 그때는 누구랑 같이 한다? 지정권자인 국장과 원래 수립권자인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식이야. 촉촉촉 이렇게 시작해.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 풀 때 탁탁탁 거기서 다 나오는 거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 접근해야 됩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야. 저걸 봤으면. 자, 이쪽은 같은 돈의 광역기권을 지정한 건 누가 지정했죠? 도지사가 지정해놨잖아. 그럼 누가 수립한다? 밑에 있는 쫄따구를 시킨다. 그럼 도의사 밑에 있는 쫄따구 누구죠? 시장, 군수들 4명이 협의해서 공도로 수립해야 된다. 근데 예외가 있다? 누가 직접 한답니까?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예, 도지사가 자기가 지정해놓고 지가 수립하여야 한다야. 어떤 경우에? 원래는 이 시도사들이 수립했으면요. 이걸 가지고 시도사들이 누구한테 올라가더냐? 도지사한테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서 뭐라고 할까? 잘 생각해봐. 원래 누가 광역권을 지정해줬죠? 도지사가. 그럼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왜 자기가 어떻게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광역권을 지정해 준 거잖아. 그럼 수립권자인 시도사들하고 시장군수들하고 그 지정해준 도지사하고 생각이 일치가 돼야 되잖아. 내가 우리 쫄따구들한테 시킬 때는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라고 생각해서 야 네가 해라고 시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내 의도대로 만들었는지는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의도대로 만들었는지. 마음에 들으면 뭐죠? 아, 잘했어. 승인 내주면 되고. 잘못 가져왔어. 아니 내가 말하는 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 다시 해. 라고 바꾸시키면 되죠? 여기에 무슨 절차가 필요하다? 승인 절차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장 군수가 수립한 저쪽도 마찬가지야. 시도사가 수립한 건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가야 돼. 여기는 시장 군수가 수립한 건 지들이 수립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정해줬던 대빵한테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수립했는데 어때요? 당신 마음에 들어요? 당신이 하자는 그 의도대로 돼 있어요? 라고 뭐 받으러 가야 된다? 승인 신청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준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날 때까지도 3년이 지날 때까지도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줬죠. 그럼 누구한테 수립하라고 시킨 거야? 시장수들한테. 근데 이놈 새끼들이 몇 년이 지날 때까지도 3년이 지날 때까지도 뭐가 올라오지 않아?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이 안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수립했어요. 이거 괜찮아요? 보세요. 라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놈들이 안 올라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도지사 열받는다 안 받는다? 열받죠.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그라? 그때는 자기가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예,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시도사로부터 승인 신청 안 올라와? 열받은 도지사가 지가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근데 하나 더 있어.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도 있어. 이거 뭐랍니까?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요청하는 경우.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이거? 말뜻이.
그러니까 내용을 잘 시츄에이션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이게 맞기를 알아들어요. 자, 첫째, 원래는 누가 수립하라고 했죠? 4명이. 그럼 누가 모였어요? 이제 포천시장부터 양평군수까지 4명이 모였죠. 여기는 누구야? 포천시장. 여기는 남양주시장. 여기는 가평군수. 저기는 양평군수. 4명이 모였어. 모여서 뭐 하죠? 야, 도지사가 우리 보고 이거 하라고 하는데, 야, 하자. 그때 너 하겠니? 아니. 너 하겠니? 아니. 너는? 아니. 너는? 아니. 결론이 뭐야? 지들끼리 모여서 협의한 결과 뭐였죠? 못하겠다고 결론이 나온 거야. 지들끼리는 못하겠대. 그럼 누굴 찾아가자? 도의사를 찾아가자. 가서 뭐라고 요청하자?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지정한 당신께서 수립하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수립할래요? 라고 요청했죠. 그랬더니 도의사가 뭐라죠? 니들 못하겠어? 알았어. 그럼 내가 할게. 도의사가 지가 직접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할 때는 도의사가 수립할 수 있다. 근데 그 밑에 거 봐봐. 시장군수가 여기는 뭐랬죠? 요청하는 경우. 협의자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이 말장난 단어 하나 가지고 말장난을 합니다. 이게 신문제입니다. 밑에는 시장군수가 요청한 걸 뭐 요청할 걸까? 밑에 건. 이거는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 아니야. 아까는 지들 못했다고 한 거죠? 협의한 결과 못하니까 도의사님께서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하긴 하는데 우리끼리는 못하겠으니까 뭐 하자는 얘기야? 같이 하실래요? 도의사님 저희들하고 공동을 하실래요? 라고 요청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요청과 밑에 있는 요청은 성격이 전혀 다른 거야. 위에 있는 요청은 뭐죠?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도의사께서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거. 밑에 거는 저희들하고 같이 하실래요? 라고 요청이 들어가는 거. 이게 협의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갈 땐 요청의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시험 문제로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 그래서 밑에 건 시장군수가 지들이 하긴 하는데 벅차니까 도지사님 저희들하고 같이 하실래요? 라고 요청하면 도지사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간다는 것.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 이거 맛배기야 그냥 애우라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그러니까 암기할 때 무대 뿌려오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착착착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해서 이게 물이 흐르듯이 짝짝짝 정리가 돼야지 이게 공부가 되는 거지. 그냥 애우려고 하니까 도대체 왜 이 새끼가 저 새끼가 저 새끼가 이 새끼고 왜 이렇게 하는지 저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무대 뿌려와서 머릿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 특히 나이 드신 분일수록 무대 뿌려오는 건 뒤져서 깨려도 못 외웁니다. 저는 우리 딸내미 전화번호는 뒤져서 깨려도 못 외웁니다. 우리 집 딸내미 전화번호는 간단합니다. 길게 3번입니다. 우리 집 딸내미 전화번호 몇 번이냐고? 길게 3번입니다. 뭐하면 되죠? 길게 꾹 3번만 누르고 있으면 뭐죠? 우리 딸내미한테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해오는 거지. 이걸 010 다시 이거 지금은 못 외웁니다. 옛날에는 전화번호 잘 외웠는데 지금은 못 외웁니다. 왜요? 전화번호는 무대뽀잖아. 그거 논리적인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럼 외워야 되는 거잖아. 나이가 드시면 그런 무대뽀 외우는 건 안 외워져요. 어릴 때 젊을 때는요 숫자라도 착착착착 다 외워졌는데 이제는 그런 거 못 외웁니다.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먼저 이해가 돼야 그게 암기가 되지. 무대뽀로 애워라 해서 죽었다 깨어도 못 외우는 게 나이가 먹을수록 기억력에서 그런 데서 문제가 있다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하고 달라서 나이 드신 분들은 논리적으로 해야 돼. 정확하게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이해하면서 해야지. 그래야 머릿속에 그 기억이 오래가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를 하나하나 찾아라. 그걸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자, 제가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자기 관악의 미래종합청사진입니다. 자, 여기 어디죠?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진짜 서울특별시야. 막 이렇게 그려놓은 거 아니야? 서울특별시 그 모형도 갖다 놓고 제가 이렇게 손으로 다 이거 그림으로 다 그려낸 겁니다. 자, 이게 서울특별시. 옆에 뭐가 있죠? 성남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뭘 보자는데 서울특별시 미래종합청사진을 그려냈자. 바로 서울특별시를 장차 어떻게 발전시켰으면 좋을까라는 희망사항을 그려내는 걸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도시 기본계획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인다? 서울특별시의 미래 발전상이 드러납니다. 이걸 보면. 그래서 이건 누가 수립할까? 관악의 장들이 수립한답니다. 그럼 관악의 장 이랬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봐봐. 서울에서는 누가 수립할까? 서울특별시 관악의 장이니까 서울특별시에 수립한다. 인천에서는 누가 수립한다? 인천광역시. 세종시에서는 누가 수립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주도에서는 누가 수립한다? 제주특별자치사가. 성남시에서는 누가 수립한다? 성남시장이. 저 연천군에서는 누가 수립한다? 연천군수가. 바로 그걸 각각 뭐라 한다? 관악의 장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 관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여기 군 뗀 나머지 지역들 서울 특광, 특시, 특도, 시죠. 이 5개는 뭐라 부른다?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그 지역에서는. 그 다음에 연천군에서는 뭐란다? 군 기본계획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6군데를 다 합쳐서 그런다.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말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쪼개서 부른다. 이쪽 특광, 특시, 특도, 시지역은 뭐란다? 그냥 도시 기본계획. 군자 빼버려. 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연천군, 가평군에서 뭔다? 그다음 군 기본계획. 그다음 오히려 그다음 도시자를 빼버려. 아셨죠? 근데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란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도시군 도시군 붙지만은 사실은 5개 시자 들어간 적은 전부 다 그냥 도시자가 붙이고 군자 들어간 지만 도시자 빼고 군자 붙여서 계획에는 그런 식으로 붙인다는 거. 아셨습니까? 실제로 실무는 그렇다는 거.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도시군 다 들어가요.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다 수립할까? 원칙은 어디서 수립한다 해서 자기 관하고요. 근데 꼭 뭐가 있다? 예외. 인접한 관하에 전부 일부도 포함시킬 수 있다. 자, 서울특별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성남시도 예외적으로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서울특별시 저쪽 송파구 일대 뭐가 있죠? 요거 102층짜리 롯데월드 있잖아. 그럼 롯데월드를 장차 지었으면 좋겠다. 이미 지어졌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성남 저쪽 송파구 일대에다가 10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이쪽 성남시에 뭐가 있습니까? 비행장, 서울 비행장 있잖아. 비행기가 뜨잖아. 거기 전투기도 있거든. 그 서울을 지키는 사실은 지키는 그 서울 비행장이야. 거기서 비행장에서 비행기 뜨는 게 전투기 같은 게 뜨는데 어디를 뜨죠? 이쪽 방향으로 뜨면 어디가 부딪힐 수 있어? 옛날에 이거 허가해 줄 때 이명박 그때 대통령 시절이죠? 저거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허가 내주네 못 내주네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 서울 비행장 그 활주로를 갖다 5도를 갖다 방향 이렇게 틀었을까?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틀어가지고 저쪽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이렇게 바꿔가면서까지 이거 허가 내준 겁니다. 대단한 허가 받은 겁니다. 사실은 원래는 웬만한 선 저거 허가 내줄 수 있는 상이 안 됐었어요. 왜 국방부에서 절대적으로만 됐었거든. 근데도 나중에는 어차피 위에서 청와대에서 눌러버리니까 할 수 없이 통과는 됐지만 언제든지 여기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비행기가 뜨다 보면 맨날 그렇게 뜰 수는 없잖아. 바람이 불거나 어떻게 하면서 비행기 약간 밀려버리면 어떻게 될 수 있죠? 언제든지 9.11 테러 벌이듯이 비행기에 가서 저 102층에 꽂혀버린 날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건 맞아. 근데 어쨌든 이거는 성남시 관할은 안 했어. 이건 서울비행장은 사실 국방부 관할이에요. 여기는 원래는. 여기 군사기지 시설은. 그래도 어쨌든 성남시에 있으니까 성남시장하고 누구하고 서울시장하고 협의해야 되죠. 야, 우리 장차 여기다 이런 시설을 들여놓으려고 하는데 이런 걸 지려고 하는데 야, 성남시 늘 비행장하고 관련돼서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거 괜찮을까? 라고 여기 이거 계획이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면서 성남시장과 미리 협의는 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바로 옆에도 포함시켜서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수립하는 건 어떤 절차를 거칠까? 기본계획 수립하는 절차가 있어요. 원래 기초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쭈루룩 하는 게 있는데 아직은 이것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에 요거는 올해도 시험 문제 났어. 요 절차가. 그래서 절차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 중에 중요한 건 나중에 절차는 외우면 된다. 자, 그리고 타당성 검토라는 게 있습니다. 요 타당성 검토가 뭘까요? 타당성. 계획 한번 수립하면 한번 끝나는 계획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복적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의 미래종합청사진은 한번 수립하고 끝날까? 주기적으로 계속 수립할까?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수립합니다. 몇 년으로 돼 있더냐?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나와 있어. 실제로. 그리고 2021년부터 2040년까지 또 나와 있어. 증권. 그럼 이제 2040년 되면 41년 되면 또 수립합니다. 41년부터 60년까지. 이런 식으로 몇 년? 20년 단위로 해서 현재 수립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법에서는 20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말은 법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거 시험 문제 나면 틀려. 법령에서는 정한 게 아니야. 다만 실무 규칙에서 20년 단위로 하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년으로 수립합니다. 그럼 이 계획이 20년이 됐을 때 또 수립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 한번 수립해놓고 내버려뒀다 가정해봐. 그 계획이 한번 수립됐어. 그럼 몇 년 갔습니까? 20년 갔어. 그러면 이 현실하고 이 계획대로 그대로 갔을까? 뭐가 어긋나는 게 있었을까? 어긋나는 게 있겠죠. 어떻게 계획대로 다 20년 동안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딱 갔다? 그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해야 돼? 신의 영역이죠.
20년까지 내다보고선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다 맞춰서 계획을 수립한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신도 못할 거예요. 내가 볼 때 신도 그렇게 계획 못 수립할 겁니다. 그죠? 가다 보면 꼭 돌발 변수가 생겨. 갑자기 여기가 뭐 개발이 있거나 갑자기 여기 무슨 문제가 생기나 이래가지고 계획이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그냥 갔다가 그때 바꾸려면 이 계획이 천지개벽을 해야 됩니다. 다시 그냥 원점에 돌아가서 또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그러면 계획의 연속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래서 한 번 수립하고 20년 동안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마다 일정 시점 지날 때마다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으면 현실에 맞도록 정비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몇 년마다 할까? 5년마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20년으로 다 했으니까 5년이면 예를 들면 2021년에 수립하면 2026년, 그 다음에 2031년, 2036년, 그리고 2041년 되면 새로 수립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 수립하기 전까지는 타당성 검토를 3번을 거쳐야 됩니다. 5년 될 때마다 현실에 맞지 않으면 그때 고치는 작업을 5년마다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해야 된다.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렇게 하죠. 그럼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머리 잘못하면 오타. 우리가 컴퓨터 이렇게 작업하잖아요. 그럼 타이핑 치다가 오타 나잖아. 잘못 쳤죠? 잘못 친 걸 뭐라죠? 오타 났다고 하잖아. 그럼 다시 딜리트 해가지고 지워가지고 새로 쳐야 되죠? 그게 정비하는 거잖아. 오타 나면 뭐해? 정비해. 그러니까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정비하라. 이걸 줄여서 하면 오타 나면 정비해. 예, 치다가 잘못 쳤어? 오타 났잖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그걸 외우는 게 오타 나면 정비해 라고 외우시면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5년 될 때마다 고치고 쳤다가 나중에 이제 20년째 됐을 때는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로 수립하는 거죠. 그러면 5년 전에 이미 한번 고쳐놨으니까 고칠 게 많지 않죠? 그래서 계획이 계속 연속성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꺼번에 왕창 고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고쳐나가라. 그렇게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해되죠? 그런 논리라는 것. 예, 여기까지가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이제 무슨 계획이 중요하죠?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부터 나오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무려 시험 문제가 12문제 중에 여기 7문제 정도가 여기서 납니다. 거의 반 이상이 여기서 나는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자, 이 중에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무슨 내용인지를 간단히 한번 또 정리해보죠. 말기가 좀 어려워요. 저 뒤에 있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근데 아까 첫 시간에 일부러 장시간 이 용도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으니까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지식을 둬야 돼. 아직은 조금 벅차. 그러니까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만 듣는 정도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는 없어. 왜? 뒤에 있는 내용을 아직 모르잖아. 뒤에 있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뒤에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대략만 알아들어보자. 자, 참 어려운 내용이야. 자,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들여다봤어. 그랬더니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뭐가 나와 있다냐? 여기 남부권일 때 서울특별시 남부권 여기는 뭐로 만들겠답니까?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남부권을 뭐로 만들자?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 남부권에 가보면 지하철역이 2개가 있잖아. 무슨 역 있어? 디지털 단지역. 몇 개나 있어? 2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가산 디지털 단지. 하나 있죠? 또 하나는 구로 디지털 단지. 그 디지털 단지역, 디지털 단지역 이렇게 있잖아. 그 남부권 지역은 뭘 한다는 거야? 디지털 단지로 만든다. 그게 첨단 산업도시거든요. 그걸 만들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기본계획에서 드러났잖아. 그럼 여기를 뭐로 만들어야 돼?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냐. 기본계획에서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왔죠? 그걸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자. 그랬더니 아까 도시군 관리 수립하는 거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5가지. 다시 한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 하나 용도구역에 지정변경, 도시화를 한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 도시화를 한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화를 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가는 건 도시화를 한다. 그래서 용기도, 정지 5가지 있었죠? 자, 어쨌든 이런 건 도시화를 수립한다는데 그걸 예를 들은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 어디죠? 서울특별시 남부권 지역입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저쪽 구로구 일대야. 거기 사진이야.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대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 사진을 봤더니 여기를 뭐로 만든다고? 첨단 산업도시로 만든다 그랬죠. 그런 산업단지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뭐더냐? 그게 산업단지라는 게 뭐 하는 데죠? 공장 같은 걸 짓는 지역이야. 근데 옛날같이 2차 산업공장이 아닙니다. 시커먼 여기 뿔뚝 내는 데는 첨단 산업단지가 아니야. 뭐 하는 데죠? IT 산업이 들어오는데
그게 첨단 산업단지로 보시면 됩니다. IT와 관련된 산업들. 예를 들면 최소한 삼성전자나 저 하이닉스 같은 그런 전자제품 만드는 데 있죠. 그런 데가 첨단 산업단지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IT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거, 그 컴퓨터로다 작업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첨단 산업단지입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는 일단 산업단지는 용도지역상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우리 아까 주거지역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용도지역이야. 그중에 여기는 무슨 지역 있다? 여기는 공장 짓는 데는 무슨 지역이죠? 공업지역이거든. 그중에서도 특히 일반 공업지역이라는 걸 어디다 정한다? 바로 이 남부권 일대 여기를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뭐로 정했습니까? 일반 공업지역 또는 중공업지역하고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을 먼저 지정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아, 여기는 첨단 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공장 같은 걸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자. 그럼 그걸 뭐라고 한다? 용도지역이라고 하고 그 용도지역 중에 공장 지을 수 있는 지역은 뭐란다? 공업지역이니까 일단 여기다 공업지역을 먼저 지정하자.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공업지역이라고 다 공장 짓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쪽에다 밀집해서 공장 같은 걸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데가 있어. 여기는 진짜 공장은 이 중에서도 이쪽은 집중적으로 공장은 여기다 유치했으면 좋겠어. 이 같은 일반 공업지역 중에서도. 그럼 여기를 뭐로 정한다? 산업, 유통, 개발, 진행지구. 말이 뒤지게 길어. 개발진행지구라고 있는데 이게 용도지구야. 용도지구, 개발진행지구. 그중에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산업, 유통, 개발, 진행지구라는 걸 여기다가 용도지구를 또 지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일반 공업지역 중에서도 산업, 유통, 개발지구를 지정되면 이 안에다 공장 지으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인센티브라는 것, 건물을 더 크게 지켜줍니다. 다른 여기다 짓는 것보다 똑같은 공업지역인데도 여기다 짓는 것보다는 이 안에다 지래, 건물 더 크게 지켜줄게.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건물 짓는 공장을 여기다 유도하기 위해서 산업, 유통, 개발, 진인주를 지어놓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져라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용도지역 지정했죠? 이거 뭐죠? 용도지구라는 것도 지정했죠. 그런데 요 지역 있잖아요. 여기는 당분간 뭐 하자? 개발하지 말자. 물론 공업지역이니까 개발할 수 있는데 안 돼. 여기는 개발하지 마. 왜? 여기 개발되는 걸 지켜보고 요 옆에도 개발되는 걸 지켜보고 요쪽도 개발되는 걸 본 후에 나중에 여기는 어떻게 개발할 건지 지금은 개발하지 말고 남겨두는 지역. 당분간 개발하지 말고 개발 못하게 하는 이런 지역을 뭔다? 시가와 조정구역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였냐면 우리 이제 나중에 진도 나가다 보면 나와요. 아까 우리 영종도라고 있었죠. 영종도 있었죠? 요 영종도에 아까 다리가 2개 있다 그랬지 현재. 여기 인천대교 이쪽 뭐 있죠? 영종대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연육교는 아직 안 만들어졌어. 요쪽에 영종대교 들어가가지고 요 일대야. 요 부분 일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보면 지금 개발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개발 못하는 여기를 뭐로 정했다? 바로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이걸 어디로 정했어? 여기가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됐었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게 어디다 지정됐었다? 바로 영종도 여기 지정됐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왜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정했을까? 자, 영종도 인천공항 개발할 당시야. 여기가 개발되면서 여기 공항 만들어지면 아파트 단지 들어찼잖아요. 그죠? 처음에 여기 미분양 엄청나게 심했었잖아. 처음에. 그죠? 그래서 여기가 어쨌든 아파트 단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만들어지고 청라지구가 만들어졌고 이쪽에 뭐가 만들어지고 송도지구가 그려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영종도 여기 개발되는 거, 요 청라지구 개발되는 거, 송도지구 개발되는 걸 보고 나서 나중에 여기는 어떻게 개발할지 나중에 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 개발된다고 같이 덩달아서 개발하지 말고 여기가 먼저 개발되는 그 상황을 지켜본 후에 나중에 여기는 늦더라도 나중에 하는 게 그게 합리적이지. 만약에 계획대로 꼭 개발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 우리 처음에 송도지구 만들 때 뭐라고 했어? 뭐 아시아의 허브 지역을 만든다? 홍콩을 능가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야심찬 포부였었잖아. 그래서 외국에 있는 대학교 3군데, 세계적인 대학 3군데를 여기다 유치할 것이고, 그죠? 뭐 외국에 있는 그런 무슨 그 회사들을 갖다 기업체를 여기다 유치할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프로젝트가 대단했었습니다. 어디를 능가시키겠다? 바로 홍콩을 능가하는 아시아의 허브 도시를 만들겠다.
아주 부부같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됐죠? 용도 3위가 돼가지고 지금은 도룡령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용을 그려려다가 그려놓은 게 도룡령이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뭐만 하더냐? 아파트 짓는 천국이 돼버렸어요. 무슨 뭐 산업단지 들어오고 뭐 이거 한다고 하더니 그게 아니고 요새 그 주택 건설 경기에 분묘 가지고 여기는 분양되는 건 아파트 분양만 최고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잖아. 여기 청라지구 처음에 개발할 때 얼마나 거기도 거창했었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용도 3위 또 버렸잖아. 원래 계획한 대로 반드시 개발이 됩니까? 그렇게 안 되는 지역도 수두룩합니까?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도 수두룩하잖아. 따라서 이렇게 개발할게, 이렇게 개발할게, 이렇게 개발했다 꼭 그렇게 개발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당분간 개발하지 말자는 얘기야. 돌아가는 상황을, 추이를 지켜봤다가 나중에 여기가 완성되고 났을 때 그때 가서 여기는 어떻게 개발할지 나중에 정하자. 지금은 개발하지 말자. 이런 데를 뭐라 한다?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하고, 이때는 당분간 개발하지 말자는 그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뭐라 한다? 나중에 볼 거야. 시가와 유보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가와 유보기간은 몇 년으로 정하느냐? 최저 5년, 최장 20년 사이에서 정합니다. 그럼 아무리 짧아도 여기서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시가와 유보기간은 최소한 5년으로 지정이 되고 가장 길어도 20년을 넘으면 안 돼. 최대 20년까지 정할 수 있어. 그럼 실제로 영종도는 몇 년으로 지정했더냐? 15년으로 지정했었어. 언제요? 2002년도에. 2002년도에 여기가 시가와 유보기간으로다 2002년부터 15년까지 묶어주겠다라는 시가와 조정을 지정했었고, 그럼 언제 풀렸어요? 2017년 되면 자동적으로 해제된 겁니다.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시가와 조정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 이번에 다시 한 문제 나왔던 것들이야. 그래서 시가와 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 이상 정한다.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구역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런 것들이 보충을 있는 게 이번에 시험 문제 다 났던 질문인데, 어쨌든 영종될 때 여기는 2002년도에 지정했고 2017년도에 해제됐다는 얘기죠. 그럼 17년도에 풀렸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 해도 좋다는 얘기야? 개발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17년에서 18년, 19년, 2002년 이제 5년째 들어가네. 그러니까 그동안 프로젝트가 계속 만들어졌었고 지금 어마어마한 개발들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개발 못하고 꽉 묶였던 적이야. 이해되죠? 이런 데를 뭐라 한다? 시가와 조정을 한다. 그럼 여기도 당분간 여기 한꺼번에 왕창 개발한 게 아니라 딴 데 개발되는 걸 지켜보고 당분간 개발하지 말자라고 묶어두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15년만 묶어놓다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15년 동안 기다리다 뭐죠? 돌아가실 거야. 예,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개발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지역은 상속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시대에는 개발 못할 수도 있단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가와 조정구역은 이것도 뭐였을 건다? 용도 구역. 그럼 뭐 지정했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있었죠? 그런 게 이렇게 지정하는 거. 다 함부로 막 지정한다. 무슨 계획으로 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 수립에 의해서, 수립 절차에 의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이 셋 다 지정하는 것 도시군 관리구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도 있었죠?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해야 되잖아, 그죠? 여기 도로도 만들어야 되잖아. 그리고 이런 공업지역에서는 여기는 그래도 첨단 산업 따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 저기 굴뚝 같은 거 연기 나오는 데서 만드는 그런 지역, 철강 같은 거 이거 만드는 데 가보면 거기는 도로가 넓어야 됩니까? 좁아야 됩니까? 첫째 넓어야 됩니다. 왜냐면 특히 모퉁이 들어갈 때 이 차량이 그냥 차량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길잖아, 그죠? 그 철근 같은 거 쫙 이런 거 실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려면 회전 반경을 많이 찾아잖아. 그래서 옛날에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인가 전봇대 뽑기라는 얘기 그때 대통령 되고 나서 한번 크게 뉴스 나온 적 있었죠? 전봇대가 있어가지고 차량이 못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전봇대를 뽑자. 그래서 차량이 원활하게 돌아가자. 쉽게 말하면 국민들에 대한 어떤 쓸데없는 제한하는 걸 다 풀어준다라는 그 상징적인 것에서 전봇대 뽑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차량이 돌아가기 벅차니까 이 전봇대를 옮겨가지고 차량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자.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바로 쓸데없는 제한하는 것들 다 풀어주겠다는 그 의도로 다 그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데는 도로폭도 넓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도 일반 이런 거로 다 깔으면 안 돼요. 왜? 차량 무게가 몇십 톤 되는 이런 무게를 싣고 다니니까 도로가 뭐죠? 금방 파손돼. 그러니까 그런 게 파손되지 않도록 좀 더 튼튼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기반시설 도로 만들어야 되죠? 등등 하는 거. 도로 만들겠다는 계획, 무슨 계획으로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게 무슨 시설?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도시군 관리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또 뭐 돼야 되고, 여기는 신도시 만들겠대.
그죠? 저쪽 영등포구 일대 있잖아. 거기다 지금 도시 만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하겠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하고, 특히 요 지역만, 다시 요 지역만 머리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정해서, 아까 무슨 계획 수립한다 했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자. 그런 것들 전부 다 뭘 한다? 도시군 관리 그런 것들. 결국 용도지역 지정하는 거, 용도지구 지정하는 거, 용도구역 지정하는 거, 또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또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 수립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 지정하는 게 바로 여기를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는 거. 이건 전부 다 도시군관로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용기토 정지라는 5가지를 하려면 도시군관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근데 말기가 참 제일 어려운데요. 쭉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 지금 이 말들을 지금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으니까 뭐부터 나와야 돼? 수립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립하자 그럼 뭐부터 나온다? 수립 절차. 그럼 수립 절차는 어떻게 수립할까? 막 수립하는 게 아니라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뭐로 나눠진다? 이반과 결정으로 나눠집니다. 이때 이반이라는 게 뭘까? 초안을 작성하는 걸 이반이라 합니다. 결정이라는 건 확정짓는 절차입니다. 자, 우리 회사에 다닐 때도 회사에서 처음에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그 담당 직원이 뭐부터 하죠? 기한용지라고 있죠. 그 기한용지에다가 앞으로 우리 회사 발전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초안을 만들죠. 갖고 가서 사장님한테 올리면 사장님이 보고 뭐죠? 검토해보고 괜찮네. 근데 어떤 회의도 열고 뭐 이런 식으로 현장도 하고 회의 열어가지고 괜찮죠? 그러자라고 사장님이 거기다 사인을 쫙 해버립니다. 뭐가 된 거죠? 결정한 거죠. 따라서 초안을 작성하는 절차와 확정짓는 결정 절차 둘로 나눠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크게 이반하는 절차와 결정하는 절차 크게 둘로 나누자 얘기입니다. 그럼 첫째 뭐가 나올까? 누가 이반하지? 이반권자가 있어야 될 거냐? 그래서 원래는 누가 이반한답니까? 바로 관할구역의 장들이 이반한답니다. 그럼 관할구역의 장이 몇 명 있다 그랬죠? 6명. 또 머릿속에 이렇게 쫙 펼쳐져야 돼. 아, 6명? 나와. 누구누구?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6명이 도시군관리를 이반한 자입니다. 원칙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굳이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네? 그냥 일렬로 다 쭉 하지 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꺾었을까, 여기? 아시는 분? 왜? 이렇게 다 일렬로 했잖아. 그러다 여기서 꺾어서 조금 밑으로 내렸어. 이건, 그죠? 내리도록 했어. 왜 그랬을까? 그렇죠. 얘들은 기초자치단체장. 얘들은 광역자치단체장. 그럼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장도 한 단계 아래죠? 등급으로 따지면 얘들이 한 상석에 앉는 거고 얘들은 하석에 앉는 겁니다. 상석, 하석이야.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바꿔놨어. 아셨죠? 어쨌든 이렇게 했죠. 그럼 이렇게 얘들이 원래는 뭐 한단다? 도시군 관리를 위반하는 겁니다. 그럼 서울에서는 누가 위반한다? 서울특별시장이.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한 거.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는 누가 위반한다? 서울특별시장이. 도로 만들겠다고 누가 위반한다? 기반시설 설치. 서울특별시장이. 다 서울특별시장이 위반권자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관할계장들이 위반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 최고대빵 누가 있죠? 국장이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건 지금 외울 건 아니고 일단 흐름만 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더냐? 바로 요거. 위반의 제한이라는 게 빨갛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위반의 제한.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왜 대단히 중요하더냐? 10번 시험 문제가 나면 9번이 납니다. 10회분을 시험 봤잖아. 그 중에 9회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돼. 안 나는 해가 오히려 이상한 애야. 언제 안 났더냐? 작년에 안 났었습니다. 올해는 안 났을까? 당연히 났죠. 작년에 안 났으니까. 그러니까 10년 시험 보면 9번은 출제하고 1번 정도 건너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마 공법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는 겁니다. 공법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요. 작년에 난 게 올해 또 난다는 게 만만치 않아 사실은. 워낙 범위가 넓어가지고 그냥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한 번 나면 뭐 3, 4년 안 나는 것 기분일 수도 있어. 그래도 3, 4년 만에 나는 것도 상당히 출제가 자주 나는 거야. 그 정도로 이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거의 매년 출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매년 출제하면 시험 문제 이거 나오면 맞춰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이런 걸 틀리는 사람은 또 뭐라 부른다? 비오시오시라고 합니다. 왜요? 아니 매년 난다고 했는데 매년 나는 것도 틀리면 어떤 걸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매년 나는 건 100% 맞춰야 되지. 그것도 틀리면 맞출 데가 없는 겁니다. 아셨죠? 반드시 공부하라. 그럼 위반의 제한이 뭐죠?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한테 찾아옵니다. 말씀하죠? 서울특별시장님, 여기다가 이러이러한 도시군관리계획 좀 입안해 주세요. 입안권자 당신이잖아. 서울특별시 입안권자죠? 그러니까 입안권자한테 찾아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러이러한 도시군관리계획 좀 입안해 주세요라고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가 뭐 할 수 있다? 입안을 제안할 수 있더라. 이런 상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 여기 기가 뭐죠?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우리 서울특별시 여기 도로 좀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도로 이거 한 2km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놈의 도로가 없어서 얼리 다녀야 돼? 저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이렇게 돌아오면 30분 걸려. 이렇게 가면 5분이면 갈 수 있는데 얼마나 불편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쪽으로 이렇게 돌지 않게 여기 좀 도로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도로는 무슨 시설?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주민들이 뭐 할 수 있다? 입안을 도시군관리에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G는 뭐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좀 여기다 좀 지정해 주세요. 여기다 무슨 계획 좀 수립해 주세요? 그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 좀 이렇게 좀 수립해 주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데 서울특별시장이 입안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더 급할 때가 있어. 그럼 여기다 지구단위 계획 좀 지정해 주셔서 좀 우리가 체계적으로 개발 수 해주시고 이 안에다 지구단위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 좀 넣어주세요 라고 주민들이 입안을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도 주민들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뭐 한다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아까 좀 전 페이지에 나왔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올해 시험 문제 났던 게 적어놨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달라고 주민들이 도시군관리계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예, 맞는 문장입니다. 그 시험 문제 났어서 여기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좀 지정해주세요 라고 주민들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런 말이야. 자, 요 대나 2번 건너뛰고 어쨌든 이런 도시군 관리계로 입안해달라고 주민들이 뭐 하는 게 있다? 제안하는 내용이 있더라.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시험 문제는 매년 영순위. 따라서 이건 본격적으로 1월 달에서는 완전하게 정리하셔야 돼. 그때 따라서 봅니다. 자, 그럼 입안하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니야. 입안권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기초조사부터 합니다. 그때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선문서 이런 세 가지를 거치는 기초조사를 해야 된다. 말 어려워요?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어려워. 사실 용어들이 다 물론 환경성 검토 같은 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런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제일 먼저 기초조사한다. 쉽게 말할 거예요. 여기 도로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 그럼 도로 만들자. 그럼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해야 돼. 기반시설 설치니까. 그럼 제일 먼저 뭐 한다? 여기 도로 만들면서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도로를 만들게 되면요. 거기다 펜스를 양쪽에서 쳐버리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뭐죠? 분리가 되는 거잖아. 그럼 가끔 가다가 뭐 했죠? 야생동물들이. 옛날에는 지들이 자유롭게 떠놀던 자기들이 구역에 섰어. 근데 인간이 강제로 도로 만들면서 양쪽에다 펜스를 쳐놓으니까 얘들이 일리 넘어갑니까? 못 넘어갑니까? 못 넘어가죠. 가끔 가다 개구멍이 있어가지고 거기 빠져서 들어갔더니 안에 들어가서 먼저 나올 곳이 없어. 들어가긴 했는데 그 안에서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야생동물이 뭐죠? 왔다 갔다 하다가 뭐죠? 로드킬이라는 게 당해집니다. 로드킬. 아시죠? 야생동물들 길에서 치어서 죽는 거 차에. 그런 로드킬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로드킬 현상 사실 시골에 운전하고 다 가보세요. 가다 보면 죽거리에 그 핏자국 튀어 있는 것들 그 야생 로드킬 당한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개들의 거기 생활 근거지에 섰어. 그 누가 침범한 거야? 엄밀하면 인간이 침범한 거야. 그래서 쥐들이 침범해가지고 걔도 못 살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은 그럴 때는 뭐부터 해야 돼? 환경성 검토 같은 걸 정확하게 해가지고 여기가 야생동물 이동진지를 보고 그럴 때는 뭘 만들어야 돼? 밑으로나 또는 위로다가 뭐 해야 돼? 얘들 이동지, 그죠? 넘어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밑으로 다니거나 위로 다녀서 그걸 보충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런 거 무시해놓고 그냥 막 만들어 놓고 걔들은 길에서 쳐죽게 만드는 이것도 뭔가 환경성 없던 것을 잘못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여기 도로 만들게 되면 여기는 예를 들면 자 현무암지대라든지 또는 석회암지대 같은 데 있잖아. 거기는 도로 만드는 데는 적당한 땅이 아닙니다. 왜 그러죠? 현무암, 석회암의 고토지 뭐죠? 밑에 땅속에 동굴이 많습니다. 그런 점은 특히 석회암 같은 거 있잖아. 그럼 석회암은 이 석회는 뭐에 약하죠? 물에 약합니다. 물에 묻으면 거기가 다 녹아버립니다. 그 밑에 땅속에 뭐 생기는 거야? 동굴이 생기죠. 그 밑에 있는 지질조사, 토지적성 평가 안 하고 그냥 도로 만들었어. 개통시켰습니다. 앞에 차가 가다가 사라져버렸어. 어디 간 거야? 차가 휴거한 겁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간 겁니까? 아닙니다. 땅속으로 꺼져버린 겁니다. 왜? 밑에 동굴이 있는 걸 모르고 만들었더니 그 무게에 못 잊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가끔 가다가 왜 싱크홀이라고 있잖아. 그 현상 발생하는 거 있잖아. 이것들은 토지에 대한
토지 적성평가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또 뭐도 해야 되고, 재취약성분석. 도로 만드는데 이 산자락을 깎아내야 돼. 근데 산자락을 깎아냈을 때 산세타가 나는 거하고 안 나는 거하고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산세타가 아무 때나 나는 게 아니에요. 산세타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건 이제 또 실무에 관련된 거야. 저런 산 같은 데 개발할 때 특히 깎아낼 때 조심할 게 있어요. 그때 뭘 보더냐? 현재 이 지층, 이 지층 조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봐봐. 지금 이렇게 봤더니 여기를 깎아냈더니 어떤 식으로 됐더냐? 지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층이.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됐을 거야? 어떻게는 옛날에는 평양으로 되어 있었겠죠. 근데 이게 어떤 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기울은 거죠?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그럼 그때 도로 만들 때 잘 봐봐. 이런 식으로 했대. 그러면 도로 만들 때 이쪽에다 도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여기를 깎았어. 여기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여기다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만들었어. 그렇게 만들었어. 이거 잘한 짓입니까? 못한 짓입니까? 이거 도로 여기다 만들었어. 그러면 산사태 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요? 이게 슬라이드가 이런 식으로 됐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흘러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경계가 된 거야. 경계된 데는 뭐죠? 우리 떡시루식이야. 떡시루식 이렇게 써놨으니까 경계됐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다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쪽 무너지죠. 산사태 납니다. 이때는 절대로 이쪽에다 도로 만들면 안 됩니다. 어느 쪽에다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돼 있다면 그때는 어느 쪽에다? 그때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쪽이 아니고 어디죠? 어떻게 만들어야 돼? 도로 만들려면 반대쪽에 하여튼. 그래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거꾸로 흘러내리죠. 저쪽으로 흘러내리게 해야 되지. 그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흘러내려야 되지. 이렇게 된 데다 깎아서 만들어야 저쪽으로 흘러내리지. 이쪽으로 안 흘러야잖아. 그때는 이건 안전하고 반대로 이렇게 만든 데는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산세타가 난다는 얘기죠. 이런 것까지도 정밀하게 다 조사해서 이쪽으로 깎아도 괜찮겠다. 그게 뭐죠? 재취약성 분석 이런 거 해야 됩니다. 혹시 여기 산대타 나서 매몰될 가능성이 없을까? 등등 이런 것들 다 조사하는 것들. 이게 기초조사할 때 이런 걸 거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 한다? 그걸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걸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 그게 쪼르륵 있어. 그 중에 올해 또 한 문제가 여기서 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걸 낸 게 아니라 이걸 냅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되게 많아요. 한 10몇 가지 쫙 열거돼 있어. 그래서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 그 중에 몇 개만 집중적으로 외워놓고 나머지는 건너뛰는데 다행스럽게 올해는 그 외워야 되는 몇 개 외우지 않을 때는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났으니까 하여튼 다행이다. 어쨌든 저런 기초서를 생략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두 번째 뭐죠? 주민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를 용도지역 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친다? 지방의회. 여기 지방의회가 뭐죠? 이 지방의회는 서울특별시 의회를 말합니다. 누가 수립하는 거죠? 서울특별시장이 입안하잖아. 그럼 서울특별시 입안할 때 서울특별시 의회에다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다 줍니다. 의원님들, 이번에 여기다가 용도지역, 서울특별시 여기를 용도지역 뭐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다 기반시설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는다. 이게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다 나왔어. 그럼 뭐가 끝난 거야? 입안이 끝난 겁니다. 이게 기주지입, 기초조사, 주민들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입, 기주지입이라는 게 입안 절차가 끝난 겁니다. 입안 끝났죠? 이제 뭐 하러 가야 돼? 결정하러 가야 되죠. 그럼 누가 결정하지? 결정권자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원칙이 누구더냐? 시도사랍니다. 그럼 시도사가 누구야? 또 시도사란 특, 광, 특시, 특도, 도지사. 그죠? 그걸 시도사라고 하잖아. 5명. 그러다 보니까 누구까지는 똑같아. 특광, 특시, 특도까지는 이방권자하고 여기 시도사 이 결정권자하고 동일해. 결국은 서울하고 인천하고 세종시하고 제주도에서 4군데서는요. 자기들이 뭐하고 이방권자이고 동시에 지들이 뭐하는 자다? 결정권자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서는 대도시가 아닌 시하고 군에서는요. 이반만 합니다. 시장으로서. 근데 결정은 누가 한다? 그때는 도지사가 결정권자입니다. 그럼 대도시는 어떻게 되죠? 대도시가 인구가 얼마나 그랬죠? 50만 명 이상 되는 시, 여기 고양시 그런 데서는 고양시장이 지가 시장이니까 입안하고 결정도 누가 한다? 고양시장 지가 결정합니다.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들 있죠? 걔들은 입안권만 있어. 원칙적으로 결정권은 원래 없습니다. 그럼 결정은 누가 한다? 도지사가 결정권자가 된다.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이 원리를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보면서 또 헷갈리기 시작하잖아. 왜? 아직 이 말귀를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반하는 권자가 있고 결정하는 자들이 있는데 누가 위반하고 누가 결정하지?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따져봐야 돼.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위반하고 결정도 서울특별시가 한다. 그러면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이 위반하고 세종시장이 결정한다. 근데 어디서는 저기 고양시에서는 고양시장이 위반하고 고양시장은 대도시하니까 지가 결정한다. 근데 어디는 과천시장은 위반만 해. 김포시장 위반만 해. 그리고 결정은 누가 한다? 경기도 도지사가 결정한다. 연천군에서는 누가 위반하고? 연천군수가 위반하고. 결정권자는 원래 연천군수가 없으니까 경기도 도지사가 결정권자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야 돼. 하나씩 따져가면서 봐야 돼. 그러니까 따져야 되니까 뭐야? 수학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성격이 너털너덜한 사람들 있잖아. 그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성격 참 좋은 사람들 있잖아. 이분은 공부 못합니다. 왜요? 골치 아파 머리 아파 미주알 꼬주알 이렇게 따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골치 아파. 진짜 공부 듣기 싫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분들은 그냥 막걸리 마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으셔야지. 공부 못해요. 사실은 이거는 미주알 꼬주알 따져야 돼. 수학적으로 따져야 되는 게 꽤나 많아. 그래서 공부하기가 벅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가자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결정 절차로 된 예외적으로 국토교통에 직접 결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결정하는 경우, 또는 아까 위반만 했던 시장수들 결정권이 없던 얘들도 결정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예외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중요하죠. 그래서 도시를 결정할 때는 관계 행정위원장들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걸 거쳐서 결정고시를 하더라.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뭐 한다? 도시군관리군 수립된다. 그래서 도시군관리 수립하는 절차는 이런 절차에서 수립한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수립하면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군 왜 안 넘어가? 도시군관리 결정고시의 효과에서 이거 몇 가지 나오죠? 요거는 좀 이따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데 시험 문제 매년 한 문제는 여기서 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도시군관리 수립하는 절차는 여러분들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군관리 수립이 됐대. 그럼 수립한 내용이 무엇이지? 그것만 알면 돼요. 사실은. 왜? 수립하는 건 서울특별시장이 알아서 수립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거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 가서 서울특별시장한테 얘기해 줄 거야? 야, 서울특별시장 너 도시군관리 수립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지 알아? 내가 가르쳐 줄까? 이거 아니잖아. 걔들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것까지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건데 시험 문제는 아니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야, 이번에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군 관리계 나왔는데 이번에 여기다 도로 만드는데 저기다 공원 주성한데 여기다 학교 짓는데 저기다 뭐 만드는데 이게 나왔잖아. 그럼 그걸 보고 돈 되는 걸 찾는 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수립되면 그 효과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지. 수립하는 절차는 엄밀히 말하면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립했던 결과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내가 돈 버는 거와 관련돼서 이게 수익성 있느냐 없느냐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아셨죠?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